유닛 28은 부사입니다. 먼저 부사에 대한 성질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름에 우선 부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으면 부사장보다는 사장이 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보다 부사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공부를 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완벽한 문장인데 제가 여기 어제라는 부사와 열심히라는 부사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부사 두 개를 넣었더니 문장이 자세해지고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진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나는 공부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반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부사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부사가 있을 때보다 뜻이 좀 더 약해지지만 나는 공부를 했다라는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품사가 딱 이거예요. 있으면 뜻을 자세하게 해줘서 좋은데 없어도 문장 구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품사가 바로 부사다.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사에 대한 성질을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는 우리말보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선 열심히라는 부사를 여기다 썼어요. 그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잘 말이 되죠? 근데 이 부사를 제가 이번엔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부사의 위치를 바꿨지만 해석에는 별로 지장이 없죠? 이렇게 부사는 다른 품사와 다르게 이제 위치를 굳이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말보단 영어 때문에 하는 건데 영어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위치어인데 이 부사만큼은 위치를 너무 생뚱맞은 위치에만 쓰지 않으신다면 위치를 조금 바꿔도 문장 해석의 의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부사라는 건 문장 속에서 있으면 뜻을 더해주니까 좋아요. 근데 없어도 상관이 없는 품사가 부사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위치를 바꿔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게 또 부사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푸실 때나 부사는 형용사와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형용사를 배웠는데 형용사는 누굴 꾸며줍니까? 명사를 오직 수식하죠. 형용사는 딱 명사만 수식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이 명사를 뺀 나머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짝으로 기억을 꼭 해놓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뱀부 하면 대나무죠. 뱀부는요, 잘한대요. 어떻게 잘하냐면 빠르게 잘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근데 이 quickly는 우선 뭐뭐다로 끝나면 동사죠. 그리고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 부사예요. 명사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quickly를 다시 한번 더 오늘 배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건데 quickly가 없어도 이 문장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있다고요. 대나무가 자란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품사, 없어도 말이 되는 품사를 부사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must나 speak 떠들면 안 된대요. 시끄럽게. 어디에서요? public place요. 대중 공공장소에서는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loudly를 지워도 여러분들은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되는 품사 부사입니다. 2번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That's too bad. 그거 상당히 안 됐구나. 그거 참 안 됐구나. You are so lucky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당신은 너무 행운하네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부사 수식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He has worked really hard요. 그는 아주 정말로 열심히 했대요. 이때는 이렇게 부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거 그냥 해석해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문장 전체 수식. Fortunately, 다행히도 나는 서울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해석상 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어떤 하나를 받는 게 아니고. Happily, 다행히도요. 민재는 didn't leave,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CF요. 민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이때는 동사를 수식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상황에 따라서 문장 전체 수식으로 봐도 되고 동사 수식을 할 때도 있다. 뭐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 간단히 봐두십시오. 이런 걸 구분하라는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B번 부사의 형태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의 형태. 다시 한 번 더 부사 있으면 문장의 뜻을 더해주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는 거. 그리고 부사는 위치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부사의 형태. 부사도 당연히 단어 자체가 부사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very, 뭐 well, 잘, 뭐 recently, 최근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건 기본이라고 치고 우리 책에는 이제 형용사에 ly 붙이는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원래 형용사에 ly를 붙이게 되면 뭐뭐하게 부사가 되죠.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beautiful은 아름다운이죠. 근데 beautifully 하면은 아름답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We should drive safely. safe는 안전하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heavily요. 아주 많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별표 쳐놓으셔야 되죠. 이거 별표해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love는 명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lovely 하게 되면 얘가 사랑스러운 형용사지 부사가 아닙니다. 이런 거 표현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형태가 같은데 상황에 따라 형용사가 될 때도 있고 부사가 될 때도 있다. 이거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사실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 명사가 아닌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수는 유명하게 되었대요. 어린 나이에. 그럼 이때 나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로 해석이 된 거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난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때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y를 붙이면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오면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ard가 원래 어려운이란 뜻이죠.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이면 열심이란 뜻인데 hardly 하면은 부분 부정 표현 거의 뭐뭐하지 않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거의 믿을 수 없대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네, 이제 여기가 별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선 부사는 위치가 어떻다 그랬어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빈도부사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횟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107페이지 아래 여기 빈도부사 나와 있죠.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의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never, 빵번이죠. 빵번. 결코 무모하지 않다. 빵번이니까 이것도 빈도부사고 rarely, seldom, 좀 아까 배웠던 hardly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좀처럼 무모하지 않다. 뭐 거의 뭐 5%에서 거의 뭐 10% 수준이겠죠. sometimes, 때때로, 가끔, 이것도 뭐 한 20%, often이나 frequently는 자주 종종이니까 뭐 60%, 보통이니까 뭐 80%, always는 항상이니까 100%. 이렇게 횟수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일반 부사와 다르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 내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걸 시험 문제에 내는지 알겠죠? 일반적인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빈도 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가 그 문장에 있을 때는 무조건 비동사,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를 쓰셔야 되고,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예요. 그럼 일반 동사는 앞에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문법 문제 어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He usually takes a walk after dinner. 그는 저녁 식사 후에 뭐 산책을 보통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take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usually를 여기다 쓰셔야지, 만약에 이거를 부사는 아무데나 써도 되지 하고 takes usual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나는 그녀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cheerful하기 때문에 좋아하대요. 우선 동사가 비동사죠. 그러니까 꼭 always를 여기 뒤에다 써야지 always 이제 이렇게 쓰면 또 틀리는 겁니다. 여기도 must가 보이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must often water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뭐 open must water 하시던지 must water open 뭐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반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어순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하고요. 2번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동사 뒤에 이제 부사나 전치사를 붙여서 다양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되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요거를 구라 그러죠. 동사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그러니까 풋이 원래 노타인데 푸도 나면 이제 입다가 되는 거죠. 너의 스웨터를 입으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춥다면 이렇게 해석은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죠? 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동사구 표현이 나올 때 그럼 얘가 타동사가 되니까 여기 뒤에 목적어를 받아서 명사가 오는 건데, 일반 명사를 쓸 때는 그냥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스웨터 일반 명사니까 뭐 바지를 입어라 put on 팬츠, 티셔츠를 입어라 put on 티셔츠, 모자를 써라 put on hat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근데 얘를 만약에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로 쓸 때, 일반 명사를 쓸 때는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대명사로 만약에 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이 대명사가 꼭 여기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 어순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글이 앞에서 계속 스웨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웨터를 입으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추우면 그것을 꼭 입으세요. 그럼 이때 it은 스웨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 put on it으로 쓰시면 안 되고 꼭 put it on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죠. 그래서 여기 put on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구가 나왔을 때 뒤에 명사, 목적어를 일반 명사로 쓸 때는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쓰면 된다. 근데 대명사가 나올 때는 이 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고등학교 밑줄력 문제나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사실 이해를 하셨으면 시험 문제에는 이 주의해야 할 부사의 위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 아까 형태가 달랐을 때 뜻이 달라지는 것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기 몇 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ly를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high는 높은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높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쵸? 죄송합니다. 여기 높게라는 부사도 돼요. 근데 얘가 highly 하게 되면, ly를 붙이게 되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highly 하게 되면 이게 매우라는 뜻으로 바뀌죠. 매우라는 부사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요거 좀 구분해 놓으시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late 하면 이게 부사로 늦게, 근데 lately 하면은 똑같이 부사인데 요거 최근에란 뜻인 거 아시죠? recently의 뜻이죠.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전혀 다른 뜻이고, near도 가까이라는 부사인데 nearly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라는 뜻이죠. 네, 또 다르죠?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지금 써드린 거 hard, hardly, high, highly, late, lately, near, nearly 정도는
그래서 좀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필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꼭 적어놓고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제 저희 교재 108페이지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부사 오늘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사 품사의 성질 쉬웠죠. 근데 빈도 부사는 다른 부사들과 다르게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동사구 형태가 나왔을 때 대명사로 목적어를 쓸 때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수식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써보세요. My mother, 우리 엄마는 매우 잘 요리를 합니다죠. 그러니까 매우 잘 요리한다. 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래요. 정말로 어려운 har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 부사가 요 har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B번 볼게요. 예시와 같이 괄호 안에 빈도부사를 이용해서 대답을 쓰라. 빈도부사라는 건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비동사, 조동사가 있을 때는 꼭 뒤에다 써야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다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Are you happy? Yes, I am sometimes happy. 이렇게 여기 비동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Can I enter the museum for free? 내가요 그 뮤지엄, 그 박물관을 좀 무료로 이용 가능할까요? 네, 당신은 항상 무료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can이라는 저희가 조동사를 써야 돼요. 그럼 조동사가 있을 때는 꼭 조동사 뒤에다 써야 되죠. Can always enter the museum for free. 요건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빈도부사를 여러분들이 요 법칙에 맞춰서 위치에 맞게 여러분들 꼭 적어 보시고요. 이제 C입니다. C. 밑줄 친 부분이 형용사이면 형, 부사이면 부사.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미스터 캐슬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은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죠? 그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원래 여기 뭐 주격 보호 자리라서 꼭 형용사를 써야 되죠? 근데 어이구 ly 붙으면 무조건 부사인데? 하고 이거 틀렸구나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틀리죠. 왜?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맞는데 명사의 ly는 형용사가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러블리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아기의 웃음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도 한번 품사 한번 여러분들이 수식해 주는 거 찾아서 한번 읽어 풀어 보시고요. D. 대화를 읽고 부사에 모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래요. 제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합니다. 마이크, do you want to join me? 너 나랑 같이 산책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always라는 항상이라는 부사가 보이죠? 여기 빈도부사를 제가 동그라미 쳐보겠고요. 나머지 아래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시 쓰세요. 이런 거 밑줄형이나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Edwin usually played the piano and played sometimes the gui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usually라는 보통이라는 빈도부사가 나와 있고요. sometimes라는 빈도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주어 다음에 동사원 동사투로 and를 묶인 것 같은데 동사가 지금 played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빈도부사는 앞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usually는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여기 sometimes를 보시면 뒤에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여기를 sometimes played 이렇게 어순 물어보는 문제는 알고 있으면 틀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힌트 하나 드리자면 구동사 뒤에 일반 동사로 받았을 때는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2번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부사라는 품사 배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부사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아까처럼 다시 한번 더 put on 이렇게 동사구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타동사를 만들 때가 있는데 일반 명사가 올 때는 뒤에다 쓰면 된다. 근데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받을 때 뭐 it이라든지 them이라든지 이런 거 대명사로 받을 때는 꼭 가운데다 써야 된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